로마는 그 옛날에 수많은 이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통치했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분리되었고 결국 이민족의 침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은 너무 약해졌고 동로마도 서로마를 도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 동로마 제국은 더 이상 로마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서로마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민족이 그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황제 또한 여전히 존재했지만 도시 로마가 다 파괴되어 버려 로마에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민족을 피해 작고 질척질척한 늪지대의 도시 라벤나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훈족의 왕 아틸라의 장인 오레스테스가 로마 황제를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황제가 살고 있는 라벤나를 향해 진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오레스테스와 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쳤습니다. 로마 황제를 몰아낸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세웠는데 아들은 아직 6살에 불과한 꼬마였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는데 로물루스는 로마를 세운 로마의 첫 번째 왕의 이름에서 따와 붙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툴루스라는 이름도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린 소년에게 너무 벅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름이냐며 우리는 로물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모밀루스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모밀루스란 모밀국수와는 전혀 상관없고요. 작은 망신거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밀루스는 오래 황제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민족이 모밀루스와 그의 아버지 오레스테스를 붙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7살이 된 모밀루스는 다른 도시로 쫓겨났는데 먹는 거랑 입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았지만 이미 통치권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왕관과 왕권은 모두 콘스탄티노플이 가져갔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정착한 이민족들은 여전히 넓고 아름다운 로마의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민족들은 로마의 생활 방식과 관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자체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로마는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였지만 이제 폐허가 되었고 황제가 있었다면 로마는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쫓겨남으로써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로마는 2번 다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는 사라졌고 고대의 로마 도시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낱말과 수많은 발명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유물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책이 있다면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페이지로 된 책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페이지 한쪽을 꿰매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각 페이지의 앞면과 뒷면 모두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전에는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으로 된 길고 긴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다가 다 읽은 뒤에는 다시 말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로 된 책을 침대에서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로마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도 로마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쓰기 위해 로마의 알파벳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팝송을 부르거나 영어 단어를 쓸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글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달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12달의 대부분이 로마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1월은 문의 신이자 처음과 마지막에 로마의 신 야누스의 이름을 딴 것이고 3월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6월은 여신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로마의 여신 주노에서 이름을 딴 것이고 7월과 8월은 각각 로마의 영웅 이름을 딴 것입니다. 7월은 줄리어스 시저, 8월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이 목욕탕이 최초의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본 적 있죠? 우리나라도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는 관습도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초상을 동전에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 그리고 이제 행성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명왕성까지 모두 로마 신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피터는 신들의 왕이었는데 그는 크고 중요한 신이었고 그래서 목성 주피터도 아주 큰 행성입니다. 화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따온 이름이고 수성은 신들의 사자 머큐리의 이름을 딱 쓰며 금성은 속옷이 아니라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토성인 세턴은 주피터의 아버지이며 해왕성 넵튠은 바다의 신이고 천왕성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도 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확히는 서게르마노군의 방언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의 언어가 여러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면서 형성되었지만 많은 영단어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편지의 끝에 또는 본문 아래 PS라는 걸 본 적 있죠? PS란 작성한 후에 기록하였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오늘날에는 편지 등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문장 의미로 추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의 암흑기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